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박순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크리스마스 때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힐링도 좀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늘 놀 땐 놀고 또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 능률도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크리스마스 연휴에 이번에 잘 놀지 못했다 그러신다면 하루만 딱 정해서 신나게 놀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집중해서 취업 준비에 또 정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잡정보센터는 항상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월요일 잡정보센터, 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정말 추측만 무성한 탈락의 원인 오늘 밝혀드리고 또 내년 상반기 합격의 길까지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오늘 화요일이죠. 자꾸 헷갈리는데 저희가 스펙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펙 점검은 조민혁 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얼마나 날카로울지 기대가 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오늘 좀 외롭습니다. 그러네요. 어디 네. 갔나 봐요. 굉장히 방송이 좀 차분한 게 또 다른 느낌인 급 것 같아요. 차분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외로운데 많이 도움 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내년에 이렇게 축하의 박수를 받으실 분을 좀 저희가 모셔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연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늘 방송으로만 보던 자리에 이렇게 직접 나와서 컨설팅을 받게 되니까 무척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 연기호입니다. 네, 자기소개가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잡정보센터 최초로 그런데 해외대 출신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릭스 대학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나라 대학인지 궁금한데요. 본교 자체는 일단 미국에 있는 학교이기도 하고 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도 캠퍼스에 다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원래는 미국 대학이지만 캠퍼스가 인도였다. 네, 전공은 어떤 거였어요? 전공은 BBA인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MBA가 석사 과정이라면 BBA는 경영학 학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학교 연역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좀 역사가 학교 연역은 제가 아마 본인이 졸업한 학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4년 대략이요. 뭐 한 대략, 10년이다, 20년이다, 뭐 50년이다. 그릭스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마 70년 정도 70년 정도 됐어요? 알고 있는 걸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꽤 역사가 된 학교라고 저희가 넘어가고요. 자, 본격적으로 규호 씨의 스펙 점검을 받기 전에 그렇다면 규호 씨의 스펙부터 이번 하반기 공채 지원 결과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하연 캐스터가 안내드립니다. 네, 연규 씨의 스펙 내용,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 씨는 지금 27살이고요. 2014년 3월에 그릭스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습니다. 인도는 학점이 4.0 만점인데요. 2.71 학점입니다. 그리고 전공은 MBA 쪽,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경영학부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 오픽 점수는 IH 등급이 있습니다. 이어서 대외 활동, 아르바이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그릭스 대학 입학 전에는 총각내 야채가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고요. 2009년에 어학연수를 떠나서 그해 그릭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한국과 인도 투자 포럼 그리고 한국과 인도 투자 포럼과 무역박람회, 경기무역박람회 등 통역원을 총 8차례에 걸쳐 한 적이 있고요. 재학 중 한 달에 20시간씩 베이커리 근무를 총 532시간 한 경험도 있습니다. 네, 이때 판매와 유통, 생산, 원가 관리 업무를 경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도 재학 중에는 방학 기간 동안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마트 청각 코너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성남세관 통과 물류 관련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판교 IT 기업 경영지원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멕시칸 음식점 서빙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주상복합 아파트, 보안 아르바이트,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인도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군입대를 하고 2016년에 제대를 하게 되는데요. 제대 후에는 신세계백화점 식품관, 그리고 광고대행업체 소속 행사와 총무를 맡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스펙입니다. 그리고 경험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다양하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온 연규호 씨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씨의 스펙과 함께 하반기 지원 결과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하반기 지원 결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마케팅, CJ 대한통운 물류 영업, SK가스 마케팅 영업, 삼성전자 CEIM 영업 마케팅, 롯데 하이마트 영업 관리, 아모레 퍼시픽 영업 관리, 또 마이다스 IT 해외 영업 등 무려 62개 기업의 서류 탈락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가 항상 표현하는 우수수라는 표현이 여기에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샘표 국내 영업, 메일유업 국내 영업, 종근당 MR은 서류는 합격했는데 인적성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가불상사 국내 영업, 잼하우시스 해외 영업 1차 면접까지 갔지만 여기서도 안타깝게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왜 떨어졌나 사상 정말 가장 많은 기업 또 기업에 지원했던 출연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과연 기호 씨의 스펙과 지원 전략 저희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어볼 게 많습니다. 27살인데 그럼 보통 뭐 10학번이 아닐까 싶은데 2009년부터 인도를 갔네요. 어떤 스토리가 좀 있었는지. 예. 아무래도 생각하시는 게 조금 나이가 아마 네. 10학번인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빠른 91년생으로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빠른 년생이라서. 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인도로 가서 대학을 갔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왜 인도를 선택한 건지도 궁금해져요. 일단 인도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네. 뭐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근데 하지만 인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맞는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제 학교를 선택을 하여서 인도에서 이제 5년 동안 네. 학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네, 이유는 매우 간단하네요. 그냥 갔다. 자, 어쨌든 인도와 한국어 통번역 경험도 있고 또 현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근무 경험도 있는데요. 인도 실력은 뭐 5년 동안 있었으니까 좋겠죠? 어떠세요? 인도 실력은 조금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생활할 정도의 단어와 네. 뭐 간단한 용어 정도만 네. 이제 익히는 정도입니다. 민혁 쌤은 인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됐네요. 저희 차코치가 인도 네. 전공이니까 그쵸.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두 두 분하고 분. 좀 인도 배틀 한번. 그러니까요. 차코치님 목요일 날 이번 주에 한번. 나오시는지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오늘부터 한번 아마 인도어 공부에 매진하지 않으실까.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경험도 진짜 많아요. 경험을 보면 딱 한 가지로 뭐 정리가 되지는 않지만 정말 다양하게 열심히 살았다. 또 이분이 뭔가 사회생활 경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좀 어떠세요? 그런데 취업 시장에서 이번 결과 서류 탈락이 무려 62개나 되고 뭐 탈락한 기업이 많은데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많은 기업들을 지원을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좀 정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조금 참담한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반기 전에 또 상반기 지원했던 경험도 있는 거예요? 네, 상반기 또 지원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는 주로 어디서 떨어졌어요? 그때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서류 합격된 것도 있었고 네. 뭐 1차 면접까지 간 것도 있었지만 뭐 주로 떨어진 걸 말씀드리자면 뭐 서류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하반기에 떨어진 기업들도 저희가 아까 몇 가지만 쭉 나열을 좀 해드렸는데 보면은 기업이랑 산업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직무는 물론이고요. 뭐 마이다스 IT 같은 곳도 있고 또 다양해요. 영업도 있고 종근당도 있고 그런데 마이다스 IT를 좀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서류를 합격을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경쟁자가 일단 뭐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그 상반기 때도 비슷하게 지원을 했나요? 하반기만큼 어땠나요? 상반기에는 하반기보다 조금 적게 지원을 몇 개 했었습니다. 정도 지원했어요? 아마 대략 한 30개 정도 지원했어요. 30개? 그래서 서류 통과가 한 서류 통과는 하반기보다는 좀 많았습니다. 한 8개 정도. 8개 정도? 네. 그런데 이제 인적성 네, 인적성이랑 네, 이제 1차 면접에서 1차 면접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아마 오늘 저희 왜 떨어졌나 특집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아마 웃음기가 싹 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비슷한 사례인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사실 기존에 나왔던 분들은 공대생들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스펙이 우수한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전략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사실 영규 학생은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냐면은 평균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사실 네.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지금 전국의 구직자들의 평균 또는 그 밑에 정도 이제 수준이시기 때문에 제가 막 뭐 그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네. 아마 이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객관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해외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좀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저도 회사에 재직 중일 때는 해외 직접 나가서 전문 인력들 채용,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이죠. 네. 유학생들 채용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대를 뽑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학교가 명문이거나 네, 그거는 뭐 본인이 입학했을 때 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학교 자체가 좋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학교 네임밸류는 뭐 아이비리그라든지 좋은 학교는 아닌데 지원한 회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 네. 예를 들어 연규 학생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인도 지역 같은 경우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런 건 아닌데 학교가 아이비리그라든지 또는 회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은 아닌데 언어 자체를 굉장히 잘하는 경우. 그래서 아까 박송희 아나운서께서 질문 주셨지만 힌디, 인도어를 내가 잘한다 그러면은 뭐 네루대라든지 뭐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 네. 명문이 아니더라도 또는 회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잘하면 뽑아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처음 들었어요. 그릭스 학교는. 그래서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해당되질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왜냐면은 이게 좀 캠퍼스가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본교가 있는 건데 캠퍼스는 인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캠퍼스 자체가 세계 각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인도에 있는 캠퍼스를 다녔습니다. 인도에 있는 캠퍼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그 채용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뭐 연교시가 어떤지는 저는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도피 유학. 네. 가장 임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해외대 출신 분들 과연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이렇게 서류 전형을 해서 뭐 결과를 검토를 드리면 뭐 이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인지 네가 검증을 해봤냐, 네. 조사를 해봤냐 그러면 실제로 유학원이나 이런 데도 전화를 하거든요. 채용팀 입장에서는 못 들어본 학교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까 역사를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마도 이 그릭스라는 학교가 채용팀에서 생각했을 때는 다른 상대적인 해외대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되질 않았던 거예요. 지금 결과만 보고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높은 합격률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학교보다도 분명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이 강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딱히 바뀐 스펙이 있나요 혹시? 어학 점수라든지. 다른 스펙. 김하영 캐스터 읽어주실 때는 그런 걸 제가 못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이 학교의 그 영향이 꽤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연교 학생이 바뀔 수가 없잖아요. 네. 다시 뭐 편입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어서 제가 일단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조언은 뭐냐면 내가 해외대 졸업자라는 소위 그 메리트 또는 자아 인식은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 골든 타임을 어떻게 보면은 놓쳤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인가 그 MBC에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그 사람이 좋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네. 그걸 보는데 현진영 씨가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현진영고 진영고? 네. 흐린 기억 속에 그때 거기서 현진영 씨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 매니지먼트 매니저께서 더 이상 예전에 그 성공했던 신화에 취하시면 안 된다, 현진영 씨. 그랬더니 현진영 그 가수분은 또 받아들이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규 씨가 일단 그렇게 되면은 지원 전략도 나올 수가 있죠. 뭐 해외 영업이나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게 이제 받아들일지는 우리가 또 목요일이라든지 더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상 그렇고요. 그리고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 학생 중에서도 60개 정도를 한 채용 시즌에 썼는데 거의 비슷해요. 한 4-5개 정도 서류 통과가 돼서 실제로 지금은 그 우한 형제들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여자분이 계세요. 네. 그분 같은 경우도 학교는 훨씬 좋아요, 영교시보다. 한양대학교니까. 근데 본인이 거의 제가 얘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비슷하거든요. 그분도 승무원 준비를 하다가 승무원 준비를 엄청 1년 내내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나이가
28살이 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구직 시장에 뛰어들어서 서류를 한 60개 정도를 썼는데 처음에는 한 6개 정도가 되다가 뭐 물론 이제 서류도 되고 했는데 최종에서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기일전에서 한 번 더 했는데 서류가 4개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나마 다행히도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지만 지금은 최고의 회사잖아요. 스타트업 중에서는. 그 배달 어플 하는 데죠? 배달 그죠? 네. 어플 하는 그래서 알잖아요. 그분.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잖아요. 네. 네, 한승의 현직자 그분과 제 책에도 있거든요. 사례가. 네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분 같은 경우에 한양대 서울 캠퍼스라는 메리트가 있었지만 전공 자체가 도곡과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강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게다가 또 여성 지원자인데다가 나이도 많고 그분이 합격했던 이유는 사실 업종이라든지 산업군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직무를 가리질 않았어요. 내가 그냥 철저하게 문과 여성 지원자이기 때문에 상황을 가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교 학생이 그 분만큼 지금 열악하다는 판단은 들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내일도 자소서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소서 합격한 회사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느 정도 자소서 작성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리지 않고 이제 지원을 하되 남들보다 그 기회가 많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별로 안 올 것 같습니다. 그게 서류 단계가 됐든 면접 단계가 됐든 기회가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거의 한 뭐 3분의 1 또는 적게는 5분의 1 남들이 10번 할 때 본인은 한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원망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 그 기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만 올 수도 있거든요. 그 기회가 빛을 발하지 않도록 지금 하셔야 되는 건 사실은 뭐겠어요? 면접. 그러니까 면접 연습이라든지 네. 그 뒷단에 있는 대비를 지금 아마 해두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보니까 샘표도 떨어지셨는데 네. 이번에 하반기에 학생 제가 몇 명 이제 샘표를 되신 분들의 면모를 보니까 딱히 무슨 외식이나 이런 쪽에 관련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샘표 입사를 위해서 평소에 인적성 준비를 했던 분들은 더더욱 아니고 면접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캐치했다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두 가지를 일단 기억을 하고 접근을 해주시고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자소서에 쓸만한 소재들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객의 접점에서의 경험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뭐 주로 이제 매장 관리나 아르바이트 쪽 경험이 있어서 이거는 모든 그 회사 업종 적용할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자소서에 쓸 소재는 충분하다. 다만 이제 지원을 하실 때 중간중간 이제 불합격하거나 이러다 보면 그리고 또 같은 스터디원들이 또 합격을 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멘탈을 잡거나 방향을 늦추지 않기가 이게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 자기 멘탈을 다 잡기 위한 대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불합격하고 그러면은 쉬지 않고 계속 지원을 하신 거예요? 서류라든지 인적성? 아무래도 멘탈이 조금 흔들리게 되면은 그냥 하루 정도 그냥 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그렇게 정도 지원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60개 정도면 아마 우리 그 구직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야 진짜 많이 썼다라고 썼다, 생각할 수 네. 있는데 되게 많이 쓴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희 합격자들의 면모를 이렇게 보면은 공대생들 같은 경우에도 60개, 70개 쓴 분들이 네네. 또 계세요. 물론 기계과라든지 뭐 전자과나 이런 분들은 10개 미만으로 쓰시는데 전공 자체가 열악한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전공자분들은 또 요만큼 쓰는 거고 또 본인이 이제 문과인 점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 저는 네.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게요. 그런 부분들 좀 다시 다 잡으면 네. 어떨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게 이제 해외대라는 메리트를 가졌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라. 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가리지 않고 좀 지원을 해봐라. 그리고 멘탈 다잡아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 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남들이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직무는 가급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인사, 음. 홍보, 마케팅, 해외 영업 뭐 이런 쪽은 뭐 사실상 네. 지원을 저는 하지 않는 것도 음. 본인의 노력을
좀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물류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을 하셨는데 이쪽도 사실은 지금 합격하는 분들이 전공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네. 네, 산업공학이라든지 SCM, 물류 또는 국제무역 이런 전공자들끼리 경쟁을 할 뿐더러 실제로 또 면접장에 가면은 석사분들도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해외 유수의 또 유명한 대학 출신들도 있어서 이런 거는 전 지원 전략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었나 싶고요. 아까 마이다스 IT 질문을 주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경험 자체가 우수해야 돼요. 마이다스 IT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경험 자체가 특이한 경험을 용기호 학생이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쟁력을 갖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기업을 하나 살펴보면 코리안 리재보험도 좀 지원을 했었거든요. 좋죠. 네. 고려. 네, 코리안 리재보험 했는데 하반기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뭐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여기 지원했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연봉이 세잖아요. 물론 뭐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네. 뭐 연봉이 세서 지원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상반기에 현대해상이라는 기업에 합격을 하였고 이제 1차 면접에서 좀 탈락의 아픔을 좀 맛봤지만 네. 해당 동종 업계에서 조금 찾는 인재상이지 않나 싶어서 좀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규호 씨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제가 이렇게 경험을 보다 보면 뭔가 한 가지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직무를 확실히 정해서 지원을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직무는 뭐 사실 영업관리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는 아마 본인이 더 잘 아실 테고 그러면 이제 영업관리도 뭐 음식 쪽이 있고 뭐 제조 쪽이 있고 방금 얘기한 뭐 서비스 뭐 금융 이런 쪽이 다양한데 결국에는 문과생들을 뽑는 이유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고객과 부딪히거나 또는 직접 고객을 대면하지는 않지만 유통 채널을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 관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규 학생이 강점은 있다고 판단이 돼요. 뭐 네네. 이것도 이제 뭐 좀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인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꾸준하게 그 거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분명 강점이 될 수가 있고 실제 그러니까 인도어를 강조할 게 아니라 그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오지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런 오지에서 꾸준하게 내가 정착했다는 거를 자소서도 좋고 면접 때도 저는 충분히 어필을 할 만한 소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보다도.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주시면 저는 충분히 영업관리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 가시면은 어떤 회사 면접을 보셨나요? 실제로 가장 내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진 데가 있으세요? 상반기도 좋고 이번도 좋고. 이번에 지금 이제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홈 이제 면접 봤던 게 아홉 면접을 봤어요? 1차? 네, 1차 면접 봤습니다. 강남역 메리츠화재 건물에서. 그게 떨어졌어요? 지금 결과 발표는 나지 않았어요. 1차는 아직 안 났어요? 네. 그거 좋은 회사인데 아홉. 그것도 영업관리. 아니 식자재 그거는 유통이에요? 식자재 유통보다는 원가 관리로. 원가 관리로 지원했어요? 네. 왜죠? 왜 원가 관리로 지원했어요? 아무래도 좀 다양하게 쓰라고 말씀을 하셔서 누가? 내가? 아니 차코치 그분이 조언을 잘못했네. 이렇게 또 갈라지네요. 네. 아니 직무는 같았어야 되는데 영업관리로. 아, 그래서 원가 쪽으로? 네. 실제로 면접 경쟁자들이 대단한 분들 오지 않아요? 근데 어땠어요? 면접 분위기 자체는 참여했던 팀 중에 저희가 들어갔던 팀 중에 5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2명은 결실을 하였고 나머지 3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뭐 감히 뭐 판단하기 좀 뭐 그렇지만 이렇게 막 딱히 뭐 관련해서 업계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경험을 했다. 학교나 전공이나 이런 거요. 학교나 전공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원가나 회계 네. 쪽은 사실은 전공이 아마 대부분 아마 본인도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됐을 수도 있고요. 면접 분위기는 어땠어요? 스스로 느끼기에?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뭘 물어봤나요? 이제 뭐 사업에 대한 어떤 거를 할 건지 응. 뭐 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지원의 동기, 아홈이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면접을 내가 이렇게 유쾌하게 또는 기분 좋게 봤다면 실제로 합격을 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질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사실 영규 씨의 이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면접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영규 씨는 얘기를 안 해줄 것 같아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뭐 박성희 아나운서도 여쭤봤잖아요. 왜 인도 쪽이냐. 근데 그게 워낙 프라이빗한 거니까 제가 볼 때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면접관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 지원자가 왜 하필 인도를 갔는지 그리고 왜 하필 국내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수능을 안 보고 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우려를 한다. 근데 그런 걸 느끼게 되면 떨어져요. 보통 면접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진짜로? 네. 무슨 말이냐면 단점이 노출이 되는 순간 떨어진다고요. 면접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거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오홈이 경쟁사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CJ 프레시웨이요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리면 면접관이 그냥 한두 개 정도 물어보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실제로 그럼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충 조사는 했는데 얘는 그래도 왜 인도에서 대학을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철저하게 매장도 방문해 보고 현직자들도 만나고 아주 우리가 방송 때 항상 하는 그런 조언들 있잖아요. 그런 어드바이스를 실천을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아 이런 단점이 있으면 아우 얘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실제로 뭐 입사 후 자기 나름대로의 커리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도 그냥 일반적 수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준다면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영규 학생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면접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면접에 떨어지는 이유가 단점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저도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해외 대학 이제 나온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도 그냥이라고 대답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리 거짓말이죠. 그건. 그냥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 다음 질문에서 뭐 직무나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대답을 잘 하더라도 처음 만약에 이 질문에서 막혀버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안 궁금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면접관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비가 좋은 지적이시죠. 그러니까 그 대비를 틈을 주지 않고 영규 학생이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면접관이 딴 생각하게끔 만드시면 안 된다고. 저희 방송도 지금 벌써 시작한 지가 30분인데 너무 그러게요. 재밌는 이유가 저랑 박송희 아나운서가 김승재 아나운서 없이도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네, 채널이 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호흡이 안 맞아갖고 서로 그냥 대본 보다가 뭐 하시죠 이러면은 시청자분들도 아 뭐야 이 방송 이렇게 한다면 똑같아요. 면접도 내가 평가받는 입장이지만 면접관이 딴 생각하지 않게끔. 딴 생각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얘기한 그 단점에 대한 거. 이 지원자는 계속 의심이. 그리고 더 의심되잖아요. 사실. 군대는 왜 또 나중에 갔는지.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가 있으니까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영규 학생이 뭐 개인 사정에 따라 그랬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게끔 만드는 한방이나 강점이 없으면 그냥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대부분의 원인이 단점에 대해서 자기가 집착하거나 네. 그냥 덮으려고 내가 뭐 해외대인 거를 어떻게든 보완하려고 그냥 뭐 토익 공부하고 있다거나 자격증, 뭐 국사 자격증 이런 노력만 계속한 지원자들은 본인이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꼭 입사해야 되는 게 스스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단점만 계속 보완하니까. 그러니까 네. 면접장에 가서도 그냥 대본대로 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도 저희가 면접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아마 좀 나름 신경 써서 코칭을 받으시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쌤들한테 물어볼 때 그런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만약 방송에서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하더라도 면접장에 가서는 좀 만약에 솔직하게 그냥 털어놓는 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털어놓는 건 당연히 좋죠. 네. 근데 솔직하게만 털어놓고 끝나면 안 된다는 안 얘기죠. 돼요. 의미를 그냥 찾아야 솔직하게만 그냥 예를 들어서 영규 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아우 영규 씨는 졸업을 2014년이야. 군대도 2016년에 2017년에 뭐 한 거야 자네는? 1년 내내. 이랬을 때 솔직하게 진짜 원래는 제가 뭐 해외 영업 쪽을 가려고 했으나 뭐 쓰다 보니까 안 돼서 저는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떨어지지. 이렇게 되면 떨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나 나아가야죠 더. 네. 그럼에도 나를 면접관님이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그걸 들려주셔야 되고 제가 생각하는 연규호 씨의 채용 포인트는 인도에서 거주를 오랫동안 그 인도라는 지역 자체가 어쨌든 뭐 기업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인구가 일단 굉장히 많고요. 인도 지역 자체가.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또 중국 못지않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길을 끌 수 있는 소재예요. 연규호 씨가 그쪽으로 만약 방향을 갖다 쓴다면 그렇게 하셨나요? 아오홈? 아홉 면접 답변이 인도 쪽보다는 제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변을 기다린 거야 본인이. 아 인도 쪽에 대한 질문을 안 하니까 나는 그냥 딴 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미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전략을 짰어야 되거든요. 다른 지원자들은 뭐 회계사 준비했다 또는 뭐 재무 관련된 뭐 원가 관련된 경력이 있다 뭐 프로젝트를 뭐 했다. 그럼 걔네들 나름대로가 있는 거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차별화된 다시 말해서 다른 지원자와 겹치지 않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어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뭐 나중에 사후적인 얘기지만 연규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을 하고 나서 영업을 좀 시키다가 인도 지역으로 배치될 가능성도 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네, 별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있다는 거죠, 별로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도, 네, 그렇죠. 네, 카레를 먹으러 또 다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고 면접관들은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채용을 할 거란 말이죠. 은행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도 쪽에 점포를 내는 네. 우리은행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은행 쪽에는 인도 쪽에 지원 안 해봤어요? 은행 점포를 쪽은 주고 제가 지원을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러니까 저런 게 정신이 없는 왜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이 네. 네, 지원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나의 네. 인도 쪽 그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오뚜기나 이런 데만 쓰실 게 아니라 네, 많은 지역 일단 그래도 외식 쪽을 끈을 놓지 않고 아오홈을 지원했다는 거는 굉장히 네. 칭찬할 만하고 참고로 아오홈 채용 담당자가 제 수강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오홈의 채용 담당자가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네네. 그 친구도 이제 채용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선생님 수강생 중에 괜찮은 친구 있으면 이름을 알려주면 자기가 좀 주의 깊게 보겠다. 오. 뭐 특혜를 주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채용 담당자니까 한번 눈여겨 보겠다. 네. 그 친구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지금 드린 얘기예요. 약점에 대해서 보완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만의 어떤 강점들을 네. 그 주목시키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합격의 비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민혁쌤께서 잘 끌어주셔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연규호 씨, 첫 출연이었거든요. 오늘 어땠어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네, 뭐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항상 방송으로 봤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민혁 선생님께서 코칭도 해주시고 네. 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또 잡아주셔서 굉장히 좋고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첫째 시간이니까 뭐 스펙 점검과 교호 씨의 뭐 대학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짧게 짚어봤는데 앞으로 또 며칠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알찬 내용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신의 한 수 한번 들어보죠. 구직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연규 학생처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저조하신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몇 번의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잡아야 되는 거니까 면접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해주신 조민혁 강사님 그리고 연규 학생 고맙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또 해외 취업 레주메 작성법을 알아보는 K무브 다시 만난 세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주세요.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악역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당신도 악역이 될 수 있죠. 길거리 사고 유발자,
초상권 도둑, 옆구리 폭력배, 통행방해꾼. 어때요? 참 쉽죠? 스마트폰 바르게 쓴다면 배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 동네 오늘은 어떤 일자리 소식이 올라와 있을까요?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혜윤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혜윤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구인기업은 사상구 삼락동 소재의 장미고무공업사 주식회사입니다. 고무 의류 및 고무 경화 제품 제조업체로 채용 분야는 생산관리 사무원입니다. 생산 계획, 수립 및 조정, 재고 및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학력은 무관하나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이신 분 지원 가능합니다. 그 밖에 컴퓨터 활용 능력 가능해야 하며 장갑 제조 관련 업무 유경험자,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협의 가능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를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2018년 1월 4일까지입니다. 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께서는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꼭 체크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사천시 산안면 소재의 주식회사 새우항공입니다. 항공기 부품, 중장비 부품 제조 및 가공업체로 채용 분야는 기계 캐드원입니다. 신규 개발품 사업 진행, 도면 접수 후 캐드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대졸 이상 청년층으로 관련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지원 가능하며 그 밖에 기계공학 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운전 가능자, 토익 700점 이상자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연봉 3,600만 원에서 연봉 4천만 원이며 복리후생으로 통근버스, 자녀 학자금 지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구직자분은 워크넷 확인 후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기계 캐드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전주로 떠나봅니다. 이효순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지역 업체는 아이별 어린이집입니다. 전북 정읍시 상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담당할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초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나 업무 특성상 보육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급여는 월 18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를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채용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채용 정보는 주식회사 창진 전주지점입니다.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조립 및 전기 자동차 배터리 케이스 조립 업무를 담당할 자동차 부품 조립 및 검사원 10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사업장이므로 청년들이 지원하여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1,600만 원의 목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의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급여는 시급 7,530원이며 상여금은 300%가 있습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층이 근무 시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완벽한 영문 이력서를 원하시나요? 이분과 함께하면 됩니다. 영문 이력서 자소서 멘토 겸 글로벌 잡센터 취업 영어 전문가 시아라 쌤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가워요. 네. 오늘 되게 밝고 좋네요. 저희끼리 밝고 좋아요? 있으니까. 오늘 되게 뭔가 오손도손 이런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뭐 하셨어요? 예, 여러분 다 펠리스 나비다 하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는데 요번에 그 문화교류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 좀 만나면서 스터디 카페에서 독일어, 뭐 이태리어 그 같이 하면서 영어로 좀 얘기했던 좋은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는 같이 못 보냈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쌤의 영어 실력을 한층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네요. 그러고 싶었는데 네. 아니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확실히 느낀 게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항상 영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본인들의 자국민에 대한 그러한 언어를 몰라도 대화할 수 있는 게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공용어는 영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나도 항상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 학습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네, 됐네요. 맞습니다. 자, 또 2부의 도우미 조서연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예, 일했습니다. 아, 네. 예, 뭐 모든 아나운서들이 그랬겠지만 저희 뉴스 진행했고요. 네. 또 저는 23일 또 24일 잠깐 저희가 하노이를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이번에 인천공항 난리 났잖아요. 안개 예. 때문에 정말 엄청난 지연과 또 결항이 빚어졌는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잘 다녀오셨죠? 예, 거의 1박 2일 동안 10시간 넘게 비행기에서 보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지치긴 했지만 또 이렇게 잡정보센터에서 조금 에너지 충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레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늘 에너지를 저한테 주시거든요. 아, 좋습니다. 서연 아나운서는 네. 정말 입에 모터가 달린 것 같아요. 네, 선배라고. 예. 그런데 하노이에 1박 2일이면 네. 결혼까지 있었고 지연까지 됐으면 거의 찍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기만 살짝 맞고 공기만 살짝 스치듯이 맞고. 맞고 왔고요. 쌀국수 먹고 싶었는데 공항에서 라면만 먹고 왔어요. 안타깝네요. 공기라도 맡은 게 좀 부럽기는 하지만.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쌤, 오늘 어떤 수업 좀 진행해 주실 예정인가요? 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잘 보냈겠다. 우리 한번 활기차게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취업계의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직무를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HR 직무인데요. 오늘은 사실 학교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어요. 학교가 괜찮거든요. S대학교입니다. 네. S대학교 심리학과 재학 중인 저희 5 학생의 레주메를 갖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시면 HRM, HRD가 있죠. 그래서 오늘 방송 좀 보시면 해외 취업은 그럼 과연 HRM과 HRD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S대인데 서울 뭐 상위권에 네, 속한 맞습니다. S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상위권의 그 학교는 아닌가 봐요. 최상위권은 아닌 걸로 저희가 예. 말씀을 네. 드리고 상위권. 넘어가겠습니다. 자, HR 직무 정말 국내 취업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늘구멍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들어가기 힘든 직무인데 어떻게 해외
취업에 HR 직무를 하게 된지 배경도 궁금해집니다. 저도 잡정보센터 일부 팬으로서 눈을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인사 담당자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일부에 등장하셨던 민혁쌤을 비롯해서 보통 인사 담당자 출신들이 많으세요. 근데 보시면 보통 HR 직무에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대저했을 때 보통 5, 6만 건의 레주메를 받으면 그중에서 사실 HR 매니저들이 한 3, 4명밖에 구성이 안 되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영업 관리라든지 혹은 마케팅 업무를 하거나 경영 기획에 대한 업무를 보지 않고 사실은 바로 인사 관리를 원한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안 뽑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초년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너희 스스로도 관리를 못 하는데 감히 우리를 관리해? 이런 맥락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대비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향후 미래 직업군을 HRD, 그러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말을 하면 인사 교육이겠죠. 그렇게 접근하는 방향성으로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또 전공을 보니까 심리학과예요. 심리학과인데 HR 직무를 선택한 만큼 채용에서 뭐 역량 부분을 많이 봤을까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보통 보면은 학생들이 국내 기업에서도 자격증을 좀 많이 따려는 그 편향성이 좀 있는데 해외 취업도 애들이 이 자격증이 없어서 못 쓸 것 같아서 일단 자격증을 채우고 싶어요라는 얘기들을 항상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해외 취업 접근 방향성은 실무 중심입니다. 실제로 내가 그 분야에서 일을 했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무 스킬은 학습이 가능하겠죠. 근데 뭐 감성적인 부분을 이해한다거나 이성과 감성을 중첩시키거나 이러한 능력 또한 요구되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인턴십이나 혹은 내가 봉사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실무 경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력서를 작성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학생이 심리학과인데 해외 인턴십 경험이 있어요. 이게 인사 쪽으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도 청년 창업 지원금을 또 주기도 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스타트업 기업에서 10개월 동안 이 친구가 HRD, 그러니까 인사, 교육과 채용, 그리고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력서 상에는 6개월인데 지금 이제 올해 12월 기준으로 10개월째 지금 일을 하면서 학교 4학년 2학기를 지금 수료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방향성이 잡힐 수 있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생의 레주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귀지 스킬스 조서연 아나운서가 안내해드립니다. 네, 오민아 학생의 랭귀지 스킬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리시에는 인터미디어트, 그리고 한국어에는 네이티브라고 적어놨습니다. 이제 방송을 좀 많이들 봐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는 틀리지 않고 곧잘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베이직이라고 안 썼네요. 너무 좋아요. 항상 컬러 톤에만 베이직을 쓰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다행히도 영어도 영어 토익 스피킹 6 이상 정도의 일단 소지가 된다면 인터미디어트 자신감 있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어는 네이티브 이렇게 잘 적어주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No more basic입니다. No more basic. 예. 해외 취업에서는 정말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다음은 MS 오피스 스킬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역시 방송을 본 티가 좀 났습니다. 영주 학생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적은 레벨도 베이직으로 안 끝나고 뭐 어드밴스드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뒷부분에 가시면 ITQ 자격증에 관련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거를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누누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영문 이력서를 한글 파일로 작성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워드 파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MS 스킬 또한 뒤에서 취득한 자격증 덕분에 하나하나 실무적인 엑셀을 비롯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까지 접근을 시켜놨던 단락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어떤 부분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다음은요. 컴퓨터 관련 다른 스킬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그리고 베가스 프로 13 이 프로그램들을 다 베이직으로 써주셨는데요. 사실 인사 직무에는 사실 크게 연관이 없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베이직으로 쓰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떨까요, 시라쌤? 네, exactly. 어제 배웠던 표현은 독일어로 게나이라고 한대요. exactly가. 게나이. 네, 찝어볼게요. 이 친구의 직무는 심리학과,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 교류를 알 수 있는 전공자였고 이걸 HRD, 인사로 잡았다고 하면 컴퓨터 관련된 기술이 먼저 언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엑셀 5함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프랙티컬한 엑셀 5함수는 필요로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기술을 적을 땐 Computer Related Other Skills 말고요. Additional Skills 혹은 Core Knowledge of These Areas 이렇게 이 전문 지식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식들의 사항을 비롯해서 먼저 지금 언급된 거를 한번 좀 살짝 보실까요? 보면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하고요. 포토샵, 베가스 프로 13. 이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배우네요. 이게 그 소니에서 만든 건데 동영상 편집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이 베가스 프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초 엑셀 소양 지식과 관련해서 내가 동영상 편집, 여러분들의 실무 능력에 관련 것 또한 도와드릴 수 있다. 히든 챔피언 기업이라면 저를 뽑아주십시오라고 추가적인 기술로 바꿨더니 그럴듯해 보이게 바뀌었던 이력서가 되었습니다. 네, 베이직을 뺐네요. 그냥 네.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적으니까 네. 오히려 더 있어 보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항목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스페셜 어워드 서티피케이션으로 또 운전 면허증 그리고 토익 점수 그리고 이게 컴활인지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라이즈드 어카운팅 유저 레벨 3라고 적혀 있고요. 또 ITQ 그레이드로 엑셀 A, 파워포인트 A, 또 2014년 첫 학기에 장학금을 수상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컴퓨터라이즈드 어카운팅 유저 레벨 3가 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격증 뭐 커말 1급이다, 커말 2급이다 이런 거 작성하기가 좀 어려우실 건데요. 자, 일단은 한번 바뀐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커말 자격증은 아니고요. 한국어로 하게 되면 전산회계운용사입니다. 네. 전산회계운용사예요. 보시면 어카운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계인 건 아실 건데요. 운용사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스페셜리스트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운용사, 커말 능력 자격증 했을 때 스페셜리스트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 잡아볼게요. 몇 급 할 땐 뒤에 레벨 하시고 하이펀 달아주신 다음에 급수에 관련된 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자로 쓰셔도 되고요. 그냥 3, 아라비아 숫자로 3으로 써주셔도 됩니다. 이 친구는 그럼 전산 회계 운용사 상급 자격증을 체득했던 거고요. 역시 우리 여러분들 큐넷 들어가시면 이 자격증에 관련된 영문 표기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보면 ITQ 그레이드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자격증을 아무래도 쓰시면 좋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는데요. ITQ라는 그 시험 자격증을 찾아봤더니 저희 나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정보 관련 자격증 기술서예요. 그래서 이걸 ITQ 그레이드가 뭔지 아무래도 실제 북미권 지역에 있는 인사 담당자들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영어로 풀어졌었습니다. 네. 보시면 ITQ가 뭔데? What it stands for? Information, Technology, qualification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정보, 기술, 자격증이구나 딱 언급이 되죠. 그리고 한국생산성 본사에 의해서 그 후원을 받은 자격증이란 뜻으로 organized by the Korea Productivity Center 이렇게 써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한국생산성 본사에서 후원을 받은 자격증이구나. 이만큼의 실력이 있으신 분이겠네 라는 것이 언급이 되는 자격증으로 바뀌었네요. 그러게요. 그냥 쓰면 모르지만 이렇게 좀 나열을 해주니까 어떤 건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요. 레벨 엑셀 레벨 A, 파워포인트 레벨 A라고 썼는데 그 뒤에 괄호하고 A가 어떤 레벨이다 이렇게 부가 설명도 해줬네요. 맞습니다. 이 ITQ 자격증은 여러분들 언급되어 있는 컴퓨터 활용 기술 중에 A부터 C까지 등급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격증 사이트는 아무도 한글 사이트이기 때문에 A부터 C가 뭐가 최고 등급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 등급은 higher level, 뭐 C는 basic 레벨이겠는데 C 같은 경우는 사실 작성 안 해주시는 게 낫다는 거. 그냥 빼고 Excel 이렇게 아까 additional skills 강조드렸죠. 그렇게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장학금을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학금은 어떻게 수정을 해주셨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 네, 이것도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 좋죠. 장학금 타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가볼게요.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이 학생회는 실제로 우수 장학금을 받았던 건데요. 이것부터 언급해 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성적 최우수 장학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괄호 열고 first class가 나왔고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실제 친구가 받았던 2014년도 1학기에 장학금을 수여한 이 내용이에요.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 셋 중 하나 써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간단한 거. Honor Scholarship. 맨 아래 보이시죠? 네. 이건 우수 장학금이에요. 그럼 만약에 최우수 장학금이라면 Honor Scholarship 앞에 그 여러분들 high라는 단어 있으시죠? 최우수. 네. 그래서 High Honor Scholarship이라고 하면 최우수 성적 장학금이 됩니다. 나머지 표현 또한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Academic Scholarship Awarded for 하고 학기, 연도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수 장학금은 Honor Scholarship, 최우수 장학금은 High Honor Scholarship.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수석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것도 좀 살펴볼게요. 딘스 리스트, 이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딘, 여러분들 이걸 적었더니 저는 그 힙합 가수 딘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강아지 소리를 어디선가 그 공대생 친구에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딘은요 학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장학금을 받으실 때 딘스 리스트라고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책에서 여러분들 참고서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숨마큼 라우데. 예. 네, 이게 숨마큼 라우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라틴어로 숨마큼 라우데라고 하면 최우수 졸업을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딘스 리스트 하면 학장이 뽑은 최우수 학생이란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뭐 한마디 팁 주실 거 있으신가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격증은 여러분들 제발 포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 덩어리로 찾지 마시고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큐넷에서 찾으셔서 직접 영문 표기법으로 기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직업방송에서만 이런 자료 얻으실 수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시청률까지 챙겨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해외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시간 채워봤습니다. 시아라쌤 그리고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도 특집 왜 떨어졌나가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 웃는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